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사실 계속 채용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4월 12일부로 이제 채용이 시작이 되었고 4월 26일 1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첨삭은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 20일 화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주시는 건에 한해서 첨삭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삭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 더보기나 화면에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첨삭 요청을 주실 때 파일이 아닌 텍스트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파일로 주시게 되면 이 자소서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계속 파일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단 나누기는 꼭 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단 나누기를 하라는 이유 자체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저도 첨삭을 할 때 가독성이 높으면 문단 나누기를 하세요라는 첨삭 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은 디테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문단 나누기는 하고 이제 제 영상을 꼭 봐주시고 첨삭을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뽑는 채용이라고 다들 보셨을 텐데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이 있고요. 1000바이트, 2400바이트짜리도 있고 다양하니까 꼭 글자 수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기업은행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문단 나누기는 해주시면 좋고요. 2가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 동기 작성법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대로 항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식으로 어떠해서 지원하였다가 나오면 좋고요. 적합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적합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업무적인 역량 혹은 관련 접점 다양하게 있겠죠. 사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직무가 어떤지 아는지, 기업은행이 어떤지 아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얼만큼 기업은행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상품 역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적합하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적합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요. 목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체적인 포부나 목표가 나와야 돼요. 단순히 입행 후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신입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로 가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기업은행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라는 것도 좋으니 최대한 구체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구체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한 2가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타인과의 협동,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이를 통해 느낀 점이 기업은행에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되게 디테일하게 묻는 게 많아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협업 항목이에요. 협업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도 어려움에 대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낸 거 작성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었냐 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기업은행이 어떠하게 발휘하겠다, 이거는 뭐 포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업 항목인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소서는 항목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2가지 작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혹은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씩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례나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쓸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면 경험 기술서예요, 사실상. 그리고 항목에서 묻는 건 명확하잖아요. 어떠한 느낀 점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결국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공이든 어려움이든 관계가 크게 없는데요. 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를 낸 게 편하긴 하겠죠. 네. 본인 행동 위주의 작성보다는 협업 과정, 그 다음 그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 및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업은행에서 협업을 잘하겠다와 같은 느낀점이나 발휘는 중요하지 않고요.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마무리를 구체화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를 느꼈고 배웠고 기업은행에서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다 생각하는지, 어떤 차별화를 될 수 있는지.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고 2가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이렇게 2가지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
영상 및 사례를 간략화하는 건 해당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역량을 선정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협업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이미 협업 역량을 어필했잖아요. 굳이 겹치게 되고 또 이 협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 물론 차별화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풀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역량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보편적이고 항목에서 묻지 않은 다른 역량이나 어떤 어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쌓았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발휘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였다 보다는 좀 노력이라는 포인트에서 구체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강점이나 역량 어필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제시하여서 설명하고 나를 잊게 만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개인적으로는 쓰시면서 제일 약간 혼란스러운 항목이 이 4번 항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문단 나누기랑 두 가지 작성은 필수인데요. 사실상 자유양식이에요. 이거는 뭘 정확하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해서 그걸 설명하고 너의 경험 중에서 약간 특별했던 거, 너를 잊게 만든 터닝 포인트를 작성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항목을 제외하고 4가지 항목에서 묻는 것 중에서 5번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묻는 거거든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어요. 물론 거기에서 나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지만 결국은 1, 2, 3번에서의 본인의 인성적인 강점 외에 인성적인 역량 외에 이 4번에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나 이런 특이한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데 앞에 항목에서 이 소재 아까운데 사용하지 못해서 하는 소재를 맞추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나 강점, 역량 등 다양한 요소 어필이 가능하고요. 단어의 경우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튀는 단어나 특이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제시하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를 표현할 때 촉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나 이제 나를 희생해가지고 뭐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게 특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뻔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유가 특별하면 되는 거죠. 물론 딱 봤을 때 정말 특별한 단어다, 특이한 단어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진 않아도 된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게 만든 기억에 남는 경험은 말 그대로 그냥 특별한 소재, 뭐 특별한 경험 혹은 뭐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별한 소재가 있다면 4번에 사용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금융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장단점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시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융기관이나 지금 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조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건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게 좋고요. 두 가지식으로 이제 어떠한 뭐 사업인지 언급하면 좋겠죠. 근데 정의적인 요소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융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뭐 땡땡이라는 사업을 선택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렇고 뭐 이 기업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걸로 시도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네이버 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의적인 요소는 어떠한 사업이다 정도로 한 줄 혹은 길어봤자 2줄로 간략 요약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장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적으로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장단점의 경우에도 나의 견해가 적절하게 연계되는 게 좋겠죠. 내가 생각하는 장점, 내가 생각하는 단점,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개선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사업이다,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정말 간략화하고 이제 간소화하는 게 좋고요.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개선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하고, 다만 너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해석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지표 하에, 객관적인 팩트 하에 그 안에서의 나의 주관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주관적인 내용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창의적인 내용이면 좋겠죠. 아니면은 좀 더 전문성이 가미된 나의 개선안이면 좋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금융기관이나 빅테크라는 기업에서 추진하는 금융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뻔하게 하지 않을 것만, 그러니까 뻔하게 할 것을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된다면 해당 항목도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개 항목을 보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첨삭이 엄청 많으실 걸로 예상이 돼요. 기업은행은 자소서가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미리미리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많이 첨삭 신청하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